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어제 경영권 분쟁 이슈로 20% 넘게 급등했습니다만 오늘은 1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HLB는 소폭 올라가고 있고 8위의 삼성 SDI는 오늘장 2%대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7위의 카카오 역시나 2%대 하락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위의 셀리버리는 오늘은 10%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시젠, 4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신라섬유, 2위는 핑거, 1위는 녹십자, 랩셀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시젠입니다. 시젠, 코로나19 등 호흡기 5종의 유전자 증폭 동시 진단 키트가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으면서 오늘 이 시각에는 2% 정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젠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젠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시 진단키트 공시를 내라니까 왜 뉴스만 내보내니? 공시가 불법도 아니고 정말 답답하네. 시젠이 주최한 잔치는 애저녁에 끝났다. 어차피 종간의 하락 마감, 곧 개미꼬시기 하락이 시작됩니다. 다들 속지 말고 다른 우량주 알아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볼게요. 시젠이 주최한 잔치는 애저녁에 끝났다라고 오늘 종간의 하락 마감이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전망하셨는데요. 시젠이 뭐 요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이제 넘어갔다고 봐야죠. 주도권이. 진단키트는 코로나19가 처음에 폭발할 때 그때 굉장히 그 핫했던 종목이고 뭐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엄청나긴 해요. 보면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냐면 네. EPS 주당 순이익이 2019년에 1,017원 나왔는데 이번 연도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어요. 19,091원이에요. 10배가 뭡니까요? 20배가 났어요. 20배. EPS가 20배가 났어요. EPS 곱하기 PER이 주가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PER은 어떻게 됐죠? 작년에 30배였는데 8배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EPS 곱하기 PER이 주가인데 주가가 결과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PER이 낮아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 폭이 적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당 순이익 그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면 작년까지 30배를 받다가 8배로 떨어졌으니 싸다. 주가가 저렇게 급하게 올랐지만 주당 순이익의 가파르기는 훨씬 더 크네. 30배 받던 거 8배니까 엄청 싸네. 요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10배도 안 되잖아. 바이오주들 지금 뭐 수십 배, 수백 배 받는데 8배짜리가 얼마나 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틀리고 업황의 내용이 다르니까 뭐 딱히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치료제 백신 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사실 주도권이. 그러니까 물론 진단키트도 계속 돼야 돼요. 왜냐면 결국 백신을 맞아도 이 사람이 백신을 2번 맞든 1번 맞든 얀센은 1번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2회 접종을 해야 돼요. 근데 2회 접종을 하든 1회 접종을 하든 맞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항체가 형성됐나 안 형성됐나 또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환자들 있잖아요. 브라질, 미국은 아직도 수천 명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환자가.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진단키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진단키트가 쓰이는 거는 2021년에도 변함이 없이 쓰여요. 그리고 저 8배로 떨어진 PER. 이거를 보면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거예요. 주인공이냐 아니냐. 지금 주인공은 일단은 진단키트에서 넘어간 것 같아요. 뭐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10개월 선이 이탈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그 시젠이 7월 달에 급등하기 전에 이것도 10개월 선에서 급등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 10개월 선을 못 지키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10개월 선이 저항이고 마디 지수를 보면 20만 원. 가격대로 보면 심리적으로 20만 원대가 저항이 돼 버렸고 기술적인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 월봉에서 10개월 선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좋죠. 저 돈 많이 번 거 저걸로 뭐 하겠어요, 시제는. 이제 앞으로 연구 인력들 계속 채용해가지고 향후에 그 미래 가치를 얻어줄 것을 계속 연구, R&D에 쏟을 거예요. 그 엄청난 실탄을 장착했다는 걸로 초장기적으로 보면 좋지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그 주인공에서 밀려나서 조연으로 갔고 그래서 10개월 선이나 20만 원을 일단은 단기 저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감안하고 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는 고인데 7월 달에 상승했던 이런 폭발적인 134%짜리 양봉 이거를 다시 2021년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시젠 확인하셨습니다. 어쨌든 20만 원 단기 저항선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84% 상승한 5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이 시각 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과연 9만 원 대 13만 원 어디가 더 빠를까? 개인적으로 9만 원이 더 빠르다의 한 표. 이제 오늘 반등을 시작으로 다음 주 추욕 간다. 고 13만 고지 탈환하고 승승장구 가자.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는 게 느낌이 좋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편하게 14만 원 보겠네라고 하셨습니다. 뭐 오른다는 분도 있고 9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전문가님은 고 외치셨으니까 어디까지 더 열어두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주당 순이익이 2,766원인데 이번 연도에 5,074원이 나왔어요. 두 배가 나왔어요. 두 배가 나왔는데 PER은 10이 떨어졌어요. 34배에서 24배로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주당 순이익의 그 급증 속도가 주가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PER은 오히려 낮아졌어요. 이걸 보면은 저렇게 가파르게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네. 주가 더 오르겠네. 맞아요. 맞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뭐 연봉으로 보면은 워낙 낮아 보이는데 이건 뭐 아주 초장기적인 흐름이니까 초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하이닉스는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월봉은 하나의 한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지금 3달 연속 급등을 해가지고 밑에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이격이란 거는 이런 이동평균선들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정색은 5개월이고 제 거는 분홍색이 10개월, 빨간색이 20개월인데 밑에 이동평균선들이 따라올 시간은 최소한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 조정이 안 오더라도 옆으로 계속 기면서 12만 원대에서 기면서 기다리면 이동평균선들은 이제 서서히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동평균. 그렇죠. 5개월은 5개월 동안의 이동평균한 값을 선으로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지금 3개월 급등했으니까 3개월치가 반영되면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PER도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낮아졌으니까 주당 순이익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기술적으로 이격이 너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드린 건 여기서 뭐 이게 급락을 하거나 하이닉스가 꺾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를 드린 건데 지금 뭐 이런 거에선 또 스탑의 의미가 조금 들어있긴 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장기 성장성은 지금 재무제표로 확인이 됐지만 그래서 이 12만 원에서 횡보 내지는 조금 12만 원에서 조금 11만 원대로 가면서 밑에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을 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지금 이격이 워낙에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는 품절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를 썼고 이 시각에는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라섬유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섬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종목 오늘 안 팔면 석 달 이상 억지홀딩이다.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야. 평단 3,360원 주주가 주포에게 외칩니다. 이제 개미들 그만 태우고 문 좀 닫자. 흐른다. 다들 도망가요. 이제 곧 2,800원 아래로 쏟아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신라섬유는 저는 굉장히 생소한 종목인데 지금 이틀 연속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거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14원짜리거든요. 14원이면은 지금 3,800원이니까 곱하기 해보세요. 몇 배인가? 300배인가요? 지금 300배인 것 같은데요? 3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지금 주당 순이익 이게 발전이 없어요. 일단 보면은 매출액이 그냥 40억 원 이거 똑같은 연도를 찍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40억 원을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을 5억 원에서 7억 원 버는 회사예요. 매년 그냥 그것만 찍고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 재무제표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PER이 높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건 감안할 게 아니라 어쨌든 올랐잖아요. 뭐 이유가 뭐든 수급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월봉인데 맨날 그 60개월 선에 막혀 있다가 한 번 세력이 들어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견을 드린 이유는 아직 조금은 남은 것 같아서. 조금은 남은 것 같아요. 어디냐면 2017년 12월 달에 여기 보시면 4,750원에서 4,800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근처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는데 뭐 세력이 작정하고 올리면 항상 저희 댓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처럼 사실 이거에 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인생 역전을 한다고 하다가는 이게 몇 년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00원 그냥 근처에 가면은 이제 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자 분들은. 이거 지금 신규 매수를 여기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네. 4,000원 가지고 하세요. 4,000원. 한 주 사세요. 네, 신규 한 주 사서 장난으로 하시고 이걸 막 비중을 줘서 하실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000원 근처에 가려고 하면은 3,800원, 900원부터 이제 팔기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재무제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체돼 있는 기업이고 뭔가 움직임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대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핑거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죠. 자, 이 종목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핑거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7,600원에 130주 매수했는데 괜히 했나? 오를 줄 알았는데 내려가기 바쁘네. 지금이라도 던져. 월요일에 분명히 반등 나옵니다. 고로 지금 사면 무조건 10% 이상 수익이라는 뜻. 35,000원이 최종 지지선. 이 자리 뚫리면 어디까지 내릴지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핑거는 뭐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성도 중요할 거고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 일단 핑거푸드 선물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핑거 그 이름이 비슷해서. 자, 핑거 근데 일단 공모주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뭐냐면 차트도 결혼식 없고. 예를 들기가 좀 그런가? 이게 인생에서 가장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가장 자기의 몸값을 높인 상태에서 최고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상장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모를 하는데 공개 모집을 하는데 누가 낮게 평가받고 싶겠어요. 최대한 매출액도 잘 끌어올리고 제일 좋은 상태, 시장도 좋고 내 회사의 상태도 제일 좋은 상태에서 선보이고 싶겠죠. 그래야 돈을 많이 끌어들이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이후의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면 올라가는데 그게 만약 아니라면 그날이 최고치로 아름다운 날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거 지금 그 뭐 수요 예측이라고 하잖아요. 기관한테 수요 예측을 하는 게 뭐냐면 회사가 나는 예를 들어 뭐 만 원에서 15,000원 사이에 몸값을 받기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럼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게 적정한 것 같다. 근데 얘는 지금 일단 자기가 원하는 공모가 상단 15,000원을 했는데 16,000원을 공모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 그 프로에 데뷔하기 전에 아마에서 최고치의 몸값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프로의 몸값을 최고치로 받고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따상까지는 안 됐나요? 안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장성이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B2C 핀테크 업체인데 요즘 트렌드에 맞긴 해요. 사업 영역이 요즘 트렌드에 맞아요. 그래서 핀테크가 요즘에 워낙 핫하기 때문에 요거에 딱 잘 엮이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박셀바이오나 명진산업의 예를 들면서 야 저거 대박 나지 않았냐.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뜨겁게 받고 데뷔했는데도 그날로부터 몇 년간 하락한 종목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모주가 상장한 거를 잡기 되게 빅히트도 요즘에야 오르지. 네. 빅히트 첫날 산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공모주 상장일 날 사는 건 정말 어렵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기는 너무 쉬워요. 나중에 오르고 나서 내리고 나서 해석하기는 쉬운데 지금 오늘 당장 결정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 네. 감안하시고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보겠습니다. 녹십자 랩셀입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에 하소제도 있구나. 이제 최소 3연상을 갈 텐데 얼마나 구애하려고 15만 원 근처만 가면 눌러대는구나. 상승하려는 힘은 약하고 누르는 힘만 세네. 오늘 흐름을 보아하니 상한가는 힘들겠다. 이렇게 휘청거리다가 14만 원 아래로 갈 수도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랩셀? 네, 일단은 뭐 가장 핫한 분야라는 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는데 네. 인간의 몸속에는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걸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 항암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반응률이 낮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머크의 키트루다조차도 반응률이 30%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4세대로 나온 게 카-T 세포 치료제 아니면 카-NK 세포 치료제예요. 이게 환자의 몸속에 있는 T세포나 NK 세포를 꺼내가지고 걔한테 갑옷 입히고 투구 씌우고 칼 쥐어줘가지고 다시 들여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반응률이 떨어진 걸 개선할 수 있고 그 두 개를 4세대라고 불리우는데 예, 그 중에서도 카-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뽑아서 자기 몸에만 투여할 수 있는데 카-NK는 남한테도 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카-NK 세포 치료제를 녹십자 랩셀이 오늘 고용암 세계 타깃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2조짜리 맺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핫하고 항암을 하는데 지금 계속 그 가장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쪽은 계속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3연상은 무리더라도 일단은 이번 연도 초중반 계속 그 주목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녹십자 랩셀까지 확인하셨고요.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예, 저 오셨을까요? 오늘 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좀 빠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갔고 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임플란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져서 이쪽 시장이 좋다는 거를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도하는 임플란트 시장에 디오도 있고 레이도 있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디오라는 업체를 이제 저는 후발로 보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하고 이 지금 임플란트도 만드는데 디오는 3D 오랄 스캐너, 3D 프린터, 3D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요. 임플란트를 만들 때 옛날에는 의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기공사들이 만들었는데 잘 못 만들면 이빨에 맞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요즘엔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만 사가는 게 아니라 토탈로 다 사가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9,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신힐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